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1월 27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죠? 자, 오늘 함께 가는 공감복지 인천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교육이음센터 자문위원회 정의정 부위원장님과 함께 자리에 모셔서 인천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새해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 또 보고 계실 테니까 또 듣고 네네. 계실 테니까 뭐 덕담도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말해를 맞이해서 올해 새해 아주 힘차게 나는 네. 행복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또 본인도 행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정의정 부위원장님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대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네, 대본에 없는 걸 좀 여쭤봤습니다. 네. 많은 치열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네, 결국은 가족이 아닐까. 가족의 행복이 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아마 네. 바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음이 좀 놓이셨으면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한번 본인이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우리 공감복지 라디오에 출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미래교육국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천교육이음센터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정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이제 인천에서 쭉 자라서 인천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네네. 인천에 그 애착이 남보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쭉 한번 살아오신 그 인천과 역사를 같이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인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애정이 막 솟구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1959년도에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인천에서 동구 화수동에서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82년도에 그 경기도에서 인천시가 분리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시점에 제가 교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나고 자란 이런 인천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인천을 지원해서 인천에서 교직 생활을 했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을 교직 생활에 봉직을 했습니다. 네, 교직 생활에 봉직을 하면서 저에게는 또 많은 기회가 와서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직속기관에서 또 지원청,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죠. 동서남북 강화가 있는데 또 지원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고 또 교육연수원 또 맨 마지막에는 동부교육장으로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으로서 제가 봉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계 현장에서는 뭐 소위 밑바닥부터 고위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또 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화수동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동구, 화수동, 송현동, 송림동 이쪽이 구도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원도심.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그럼 졸업을 하셨나요?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학교는 축현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연수동 쪽으로 이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방문여중, 지금은 또 방문중으로 또 변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천여고가 그쪽에 전동에 있었는데 역시 연수동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전을 해서 제가 사실은 다녔던 그 학교들은 전부 이쪽 연수구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동부 교육장을 했을 때 그때 저의 모교가 전부 그 동부 관내에 있는 학교여서 상당히 그때 애정이 더 갔던 일에 대한 애정이 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본인이 졸업한 학교를 이제 성장해서 내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는 게 참
뿌듯하셨겠어요. 네, 마음만 네,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랜 시간 이제 교육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교직을 처음 이게 몸 담으셨을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과거에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든 교육 행위들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가져가면서 힘을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또 안전장치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요즘엔 귀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일단 학교에 맡기면 부모님들이 정말 6년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그 시절은 이제 국민학교지만 한 번도 안 찾아오는 부모님들도 허다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가 이제 처음 교직을 시작을 했을 때 기억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다고 이제 제가 처음 교직을 이제 9월 중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고 저녁 늦게까지 남겨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계란을 쪄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뭐 바카스 이제 소위 뭐 이런 것들도 들고 오셔서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이래가면서 했는데 요즘엔 아이들 늦게까지 남겨서 그러면 안 되죠. 되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항의하십니다.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부평여고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인데 정말 선생님 가르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 아이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하고는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사랑의 있었습니다. 매가 통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사랑의 매 대신 체벌이라는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자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인천교육이음센터를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천교육이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음센터는 인천의 퇴직 교직원, 이 교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이제 행정직들도 있습니다. 바로 포함을 한 용어가 퇴직 이제 교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교직원들의 이제 전문성과 경험을 퇴직 이후에도 학교와 지역사회로 다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인천교육청에서 2023년도 12월에 만든 교육 지원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이 재능 나눔을 희망하는 그 퇴직 교원 회원들이 한 432명 정도가 있고요. 교육이음센터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4개의 기관에 한 129명의 봉사자들이 연계가 되어졌었습니다.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나 봅니다. 이제 재능 나눔 뭐 봉사라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이게 어떤 뭐 자문위원회는 그럼 인천교육이음센터의 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또 하는 겁니까? 네, 이 인천교육이음센터의 그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그 센터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면 인천광역시 교육청 퇴직 교직원의 재능 나눔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11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퇴직 교원님들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제 퇴직 교직원들의 재능 나눔 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정말 좋은 계획이다. 또 좋은 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자문위원회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인천교육이음센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획 세우시고 추진하는 기관인 것 같고 그리고 교육이음센터는 이제 봉사자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느냐 이런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432명의 이제 퇴직 교직원께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봉사의 영역은 어느 영역이 있습니까? 대충 네, 기억되시는 것만 좀 언급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봉사의 영역은 이제 제일 많은 퇴직원들이 이제 교원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기초학력을 지원을 한다든지 네. 또 생태교육이나 이제 환경보호 같은 관련되어진 생태교육, 또 요즘에 이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네네.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독서교육, 또 우리 인천에는 또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인성교육, 생활교육, 또 진로 체험 교육, 뭐 안전지도 이런 전반적인 네네. 분야에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지원을 할 때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교육 이음 센터로 학교나 교육 행정기관에서 이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 자격증 네네. 이런 거, 전공, 거주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관과 연계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소위 네네. 이제 다 여기 교직원이시니까 네,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다른 어느 분야에 계신 분보다 실제로 더 열심히 최선을 네. 다해서 지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상당히 그 인재풀은 다양하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 필요하지 않는데 현재 우리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교사 선생님들께서 혹시 네. 우리가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서 이 다양한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 이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해주는 이런 봉사 활동의 큰 강점은 그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그 회원님들이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교직원들이 봉사 활동의 주체로 참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고요. 교육 경험의 어떤 중요한 영역에서 보다 그 전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심하고 봉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그 강점이 있는 그런 봉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일단 뭐 퇴직 교원이시니까 믿을만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러시죠. 얼마나 잘 지도를 해주시겠어 하는 어떤 여유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이음센터가 필요하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봉사활동의 영역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초학력, 생태교육, 독서교육, 다문화교육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도하다 보니 연륜과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 퇴직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현장이 중요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명감도 갖게 되시고.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도 평생을 봉직을 했던 곳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늘 애정이 가고 퇴직 이후에도 인천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그런 애틋한 곳인데요. 많은 봉사자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이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이곳에서 교육의 한 부분을 그래도 맡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그렇게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상에 활력을 느낀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단순한 그러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40년간 대부분 그 40년간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런 쌓아온 전문성을 살려서 제2의 교육 인생을 이어가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람도 보람이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셔요. 그럼요. 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이제 이음센터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앞으로 이런 노력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23년도 12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은 지금 열심히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는 회원들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확보. 그렇습니다. 현재 그 인천교육위험센터의 퇴직원 봉사 회원들은 43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회원은 한 10%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봉사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또 젊은 60대 초반의 퇴직 교원들의 경우는 또 재취업으로 또 이어져서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신중년 시니어 우리 퇴직 교직원들은 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60대 후반이나 이제 70대 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동하실 수 있는 회원들을 모집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고민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천교육연수원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연수 받으시는 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교육행정직 퇴직자들의 그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문우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문우회를 통해서도 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은 삼락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 공무원연금공단 또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퇴직 교원들이 다양한 이 재능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봉사자를 연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퇴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움과 나눔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 역량 강화 연수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인책으로도 그 퇴직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진 어떤 인문학 강좌부터 시작해서 실습, 체험형 연수까지 다양한 인문 소양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뒤따르는 게 이제 예산. 그 예산이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회원 확보 노력과 또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역량 강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이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봉사자 등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음센터의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은 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직을 통해서 그동안 배우고 쌓은 전문성을 다시 그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심으로써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교직에 계셨던 우리 퇴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학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신다는 건 상당히 아름다운 뒷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좋으실 것도 같고 퇴직 후에 사실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 이음센터 앞으로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끝으로 뭐 마무리 말씀이나 계획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하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만이 희망이다. 이러한 말에 공감을 하면서 평생 교직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학생도 선생님도 학교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직을 시작을 할 때 그 인천교육연수원에 원훈석이 있는데 네네. 그 원훈석에 세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열, 교육의, 교육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네. 세 단어인데요. 이 세 단을 보고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키웠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후배 선생님들한테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군요. 현상입니다.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더욱 교육에 따뜻한 시선으로 힘을 모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퇴직 교직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를 지역 사회에 연결하는 거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네. 인천교육이음센터 자문위원회 정의정 부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이 가슴에 새길 만한 얘기입니다. 교육애, 교육열, 교육혼. 네. 그 세 가지를 아직도 잊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우시네요. 자, 앞으로의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